내가 오늘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이상해,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아 라고 했을 때 자식에게 혹시라도 영향이 갈까 봐. 사실은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 꿈자리가 안 좋은 거는 내 꿈자리이기 때문에 나만 조심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건 네 일이고가 되는 건데 왜 내가 꾼 꿈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전화를 할까를 생각해 봐. 자, 오늘 백중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를 지내야 돼서 길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 백중 입제입니다. 입제. 백중이 뭔 입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없던 거였는데 갑자기 뭐 최근에 해인사에서 뭐 시작을 해서 뭐 다 좀 일찍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혹시 소우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우주. 인간은 소우주다. 우주를 묘사하고 있다. 1년이 360일인 것처럼 뭐 360가지의 뭐 혈맥으로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우주를 모사하고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도 또 그 안에서 또 소우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수지침 하는 사람은 손바닥에 뭐 온몸이 다 있어요. 뭐 이러면서 뭐 어디를 누르면 뭐 목이 어떻고 여기를 눌러서 아프면 어쩌고 괜찮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지? 네. 네. 그리고 발바닥도 하는 사람은 또 발바닥 가지고 또 뭐 어디는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치료를 하면 몸이 뭐 치료가 된다는 둥, 뭐 거기 눌렀을 때 아프면 거기 뭐 심장이 안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네. 설득력이 있나요? 네? 설득력이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지만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를 사이비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과학.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한의학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과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안 맞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100% 맞냐? 아니야. 그러니까 설득력은 있어. 듣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은 거가 이런 게 사이비 과학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녹용을 먹으면 그게 왕관같이 생겼으니까 귀하게 된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 사이비 과학이에요. 그걸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주술. 근데 놀랍게도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약간의 효과 있잖아. 녹용 먹으면 귀하게 되는 건 아닌데 몸이 약간 건강해지는 효과는 있지. 그래서 예전에 닭 토템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무슨 놈의 개뿔이 뭐 호랑이 무슨 뭐 용 뭐 사자 이런 거 토템이 되는데 무슨 닭 토템이 있어요. 닭 토템이 가장 활발한 데가 이 경남이죠. 기말지 이런 거 몰라?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맞잖아. 그게 계림이잖아. 저기 계림, 시림 이렇게 닭개자를 써서 계림, 시작됐다 그래서 시림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첨성대 바로 뒤에라고. 그래서 그렇게 닭 토템이 있는데 닭이 의외로 동아시아에서 먹히는 아이템이에요. 닭이 울 때 고귀오하고 운대. 높고 귀하게 된대. 고귀오. 꽃기호를 한자로 음사를 해서 쓰면 고기호가 되는 거야. 고기호. 그리고 애가 벼슬을 갖고 있어. 그래서 벼슬 뜯어먹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 닭벼슬을 뜯어먹는 문화가 있는 거고 여러분 때는 벌써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존재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닭이 울면 뭐 해가 뜨고 귀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부적 쓰는 재료로 주사를 쓰기도 하지만 닭피를 쓰기도 합니다. 닭피를.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비 과학이에요. 사이비 과학. 고기화하고 우니까 닭을 열심히 먹으면 고기하게 된다. 근데 맞는 것 같으네. 꼭 틀린 것 같진 않네. 우리나라가 치킨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번성하더니 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고기하게 됐네. 고기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사이비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의학, 점 이런 거 다 사이비 과학인 거예요. 그럼 효과가 없느냐? 있다니까. 효과가 아주 없으면
아주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 사람이 한두 번 속지 뚜렷하게 효과가 있어. 그런 과학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떨어지는 거야. 사이비는 비슷하면서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 사기라는 뜻이 아니야. 확률이 좀 떨어질 뿐이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연결돼 있다. 그게 소우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가족도 연결이 되어 있대. 가족끼리도. 이게 전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문화의 어떤 그들이 생각했던 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켜 온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몽을 꿔줄 수 있는 겁니다. 연결 구조가 아니면,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연결 구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신이 하나씩 부여해서 마치 프로축구팀 만들듯이. 그건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 그 사람들은 몸값도 다 다르다. 같은 팀에 소속돼 있어도 다 다른 거예요. 어벤져스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개런티가 다 달라. 아이언맨 혼자서 나머지 전체보다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원팀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하나하나의 영혼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절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태몽을 대신 꿔준다거나 이게 없어. 그리고 자식에게 나중에 돈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내가 빌부터 살겠다. 이런 생각 없어. 근데 동아시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평생 AS라는 개념이 기본 깔려 있습니다. 이번만 해주고 이놈의 새끼 더 이상 망하면 또 내가 모른다 씨! 라고 하지만 망하고 콧바트리고 오면 아이씨 저 자식은 진짜 저걸 딱 시애비 닮아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혼한다 어쩐다 말뿐이지 뭐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배째라고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우리 문화잖아. 평생 AS 문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연결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죽은 뒤에도 간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고 여기랑은 끝났다. 네가 소속은 원소속은 여긴데 우리 성씨니까 원소속은 여긴데 너는 저쪽으로 이관됐고 그쪽에서 해결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흔히 쓰던 표현이에요.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다 너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이유나 커서 뭔가 사건이 생겼으면 지금은 이유도 몰라. 이유도 잘 모르는데 돌아와 있어. 그런데 아무리 출가 외인이고 뭐 이렇게 해서 끊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시집 갔으니까 끊어졌어 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절에서도 똑같아. 내가 살아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결혼했어도 내 친정이 무너지잖아. 원래 내 친정이 예를 들어서 괜찮게 살았어. 그렇다고 이쪽에서 나한테 뭘 해주느냐? 여러분 세대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쪽이 무너지잖아. 사람이 힘이 빠져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무시당해.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부모님은 이제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다 그래도 뭐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힘 좀 쓰고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러면 시댁에서도 내 발언권이 좀 더 세.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뭐 딱히 하는 거 아니야. 딱히 할 때는 언제밖에 없냐면 부조할 때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래. 요즘은 이렇게 막 계속 다니는 시절이고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다녔던 시절은 아니잖아. 명절에 친정에 갈 수 있는 집이 누가 있었어. 예전에 다 그냥 시댁에서 당연한 거지. 지금같이 뭐 명절에 이 집에 갔으니까 그 다음날에 이 집에 오후에 이쪽에 출발할게요. 뭐 예전 같으면 진짜 싸대기 맞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를. 그때 제가 친정에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오지 마. 가. 오지 마. 허락해 주는데 한 번 허락이다. 받아주진 않아. 돌아오는 건 없어. 화살이야. 너는 화살이고 부메랑이 아니다. 가기만 하고 오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게 자식하고도 또 통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행동을 하셨어. 자식하고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떨어져 살잖아. 그런데 내가 꿈자리가 희한하게 안 좋아. 이상해. 그러면 이게 왜 뭐지? 이러면서 자식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꿈자리가 안 좋은데 네가 좀 오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 그래서 그런 행동을 여러분도 지금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입장도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한국 문화야. 젊은 애야. 예를 들어서 20대 애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빈도보다 그냥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뭐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훨씬 많아. 그러면 그게 맞냐? 사이비과학이죠. 전혀 틀린 건 아닌데 100% 작동하는 룰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자연과도 통한다니까. 인간을 소우주라고 봤기 때문에 자연과도 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찝찝한 사람들,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날씨가 추워져요. 그게 입시한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쪼려 있으니까 그게 기운이 상응을 해서, 지금은 입시한파라는 말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앞으로 당겨버려가지고 한파가 생기기가 어려워. 그런데 사람이 쪼리면 춥고 약간 이렇게 기운이 경직된다 하는 거지. 그런 건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바짝 얼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잘못되면 실족하면 1년을 가야 되니까 뭐 쪼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기운들이 작동을 해서 추위를 땡겨온다는 거예요. 기운이 흩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응축돼서 추위로 온다라고 하는 게 입시한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끼리도 감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도 감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때는 뭐 가뭄이 길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사면령을 내립니다. 사면령을 내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준다. 이렇게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화합적으로 못해서 기운이 지금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사면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여러분은 계속 오래 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가뭄이 오래되니까 사면령을 내렸대.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립되는 인과관계가 아니. 사이비과학입니다. 사이비과학이야. 그리고 뭘 하냐면 나이가 찼는데 시집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을 시집 장가를 보내줍니다. 왜? 그렇게 못 가면 그게 이렇게 한으로 가보면 별것도 없어. 그게 한이 될 정도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한 풀어서 좋겠네. 근데 봐봐, 그걸 한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센 귀신은 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이에요. 몽달 귀신. 다 들어봤잖아. 그리고 그게 한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후에 결혼도 시켜줬어. 영혼 결혼식.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제법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나는 그거 보면서도 내가 되게 웃겼거든. 제가 출가했을 때는 절에서도 그런 거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긴 게,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봐. 먼저 죽었어. 근데 뜬금없이 내가 얘랑?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중매 결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지, 혼사를 내가 안 할래요, 할래요. 그게 아마 여러분 세대부터 조금 가능한 거고, 여러분 윗세대는 그냥 하락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지 괜찮더라.
그때 가. 이러면 한 3개월 뒤에 바로 가. 짐 싸. 가라고 그러면 짐 싸. 그래서 경상도에 남아있는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딸을 치운다라는 표현. 그건 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아니 그렇잖아. 사람을 치운다라고,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내가 싫어요, 뭘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세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위에 세대. 그래서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부모끼리 정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룰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어. 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왜? 어차피 이게 사이비과학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100%안 돼요. 100% 정리되면 과학이다. 100%면 과학이다. 그리고 과학도 정확하게 말하면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맞는 뭐 백신 이러면 뭐 맞으면 80%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뭐 백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무조건 맞으면 100% 효과가 줘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네,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대. 그러니까는 하늘, 땅, 그다음에 사람, 천지인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개별로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 개별로 연결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인간 전체가 하늘, 땅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거는 좀 에너지가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하늘, 땅과 연결이 돼 있지만 그게 이렇게 틀어지면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점이 제일 좋은 데가 네가 태어나고 만들어진 데라는 거예요. 그게 고향, 그게 신토불이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되게 유치했었던 게 뭐냐면, 사람 죽으면 별 떨어진다. 위인이 죽으면 별 떨어진다. 이 세상에 어떤 작은 별도 지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구는 진짜 별에 비하면 먼지지. 별은 빛을 내는 놈이고 지구는 그냥 따라지잖아.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근처만 가면 지구가 날아가죠. 그냥 증발해 버릴걸. 근데 그게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완전히 그렇게는 아니지만, 유명인의 태몽 중에 그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별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원효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장율사 그 나올 때도 그런, 별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랑 뭔 관계가. 아니다. 이게 다 천인상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 구조예요. 그래서 진짜 위인은 별이 들어오는 거고, 그 위인이 죽었을 때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별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지. 별은 떨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별이 떨어지는 건 별똥별이지. 그러니까 운석 뭐 이런 거겠지. 운석, 해성 뭐 이런 거겠지. 진짜 별은, 야, 태양 같은 놈이 어디로 떨어지냐?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잖아. 별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폭발되는 거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커졌다가 쫙 줄어들면서 나중에 뭐 질량이 막 커지면 블랙홀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몰라, 답이 뭐 그런 건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과학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뭐 100년 뒤에 가서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또 나 같은 놈이 나올지 모르지. 그러면서 그들은 사이비 과학에 낚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산수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얘기해요. 그건 다 연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그런 산수화가 발전하는 거고, 서구에서는 인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초상화 같은 거. 그래서 다르다고, 느낌이 완전히. 그리고 가족끼리의 연결 속에서는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이 존재할 때는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 유교에서는 사대봉사를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영혼은 흐트러진다라고 봐. 단 그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고, 그쪽에서 안 좋은 상태를 내가 겪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오늘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이상해.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아. 라고 했을 때 자식에게 혹시라도 영향이 갈까 봐. 사실은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 꿈자리가 안 좋은 거는 내 꿈자리이기 때문에 나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 맞잖아.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건 네 일이고가 되는 건데 왜 내가 꾼 꿈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전화를 할까를 생각해봐. 그 태몽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몽도 그런 거잖아. 지가 꾸는 경우도 있는데 뭐 부모님이 꿔줬어요. 연결되는 사람 중에 지친이 꿔지는 거예요. 친구가 꿔줬어요는 별로 이게 무슨 장난하나. 이게 정답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내가 출가 외인으로 꼭 친정에 막 다니지 않더라도 친정이 어느 정도 이상 잘 되면 그러면 사람이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말에 발언할 때도 힘이 붙고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괜히 주눅 들고 위축되고 그거는 거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미국에 지금 걔가 유학 가서 거기서 뭐 자리를 잡고 직장을 다녀. 잘 된대. 그러면 내가 크게 도와주는 거 없어. 나는 이미 늙어서 크게 도와주는 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럼 걔가 뭐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엄마를 보느냐? 그럴 자식은 없습니다. 그럴 자식은 없습니다. 엄마도 부모도 그걸 그렇게 바라는 세상은 아니에요. 해줬으면 좋겠지. 하지만 다들 바쁜데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런데 어차피 걔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편이 좋아서 걔를 도와주는 상황도 아니지만 걔가 뭐가 자꾸 잘 안 된대. 통화를 하면. 뭐 그렇다고 막 힘들다 하고 이러면 뭐 좀 그렇지 않을까? 부모 입장에서. 괜히 자책하고, 아유, 내가 그래도 영감 몰래 돈이라도 퉁쳐놨으면 이런 때 좀 도와주기라도 할 건데, 아이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서로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사후에도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사후에도. 그래서 이게 조상을 잘 모시면 음덕이 생기고, 음덕이 쌓이면 양의 과보가 돌아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조상 천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으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단체로, 마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용하는 것처럼 하는 게 백중이죠. 그게 백중. 물론 개인으로 하면 더 좋겠지.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자꾸 절에서 그런 걸 유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는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막 계속 같은 꿈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약간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백중이나 하고 이렇게 단체로 여행으로 얘기하면 홈쇼핑 패키지 여행이지. 깃발 들고 가이드가 오라 그러면 오고 사진 찍고 30분 뒤에 여기로 다시 오라 그러면 말 잘 듣고 배낭여행을 가야 그들의 삶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든가. 그런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법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법이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거고 그 정도에 준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어떤 절에 가니까 스님이 뭘 해야 된다는 둥,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도제를 여러 번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별로. 필요하면 거기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우황청심환 계속 드시는 분들. 근데 우황청심환은 상비약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먹는 거지 그걸 계속 먹으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우황청심환 좋다고 계속 드시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약이 잘 안 받는다. 있었어. 다른 약이 잘 안 받는다. 그래서 이게 백중을 모시는 그러한 기본적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백중제 지내고 그렇게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